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책의 41쪽에 나오는 책을 펴보세요. 책을 읽을 거야. 불교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불교의 특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이게 종교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되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신을 믿는 종교하고 진리를 믿는 종교 두 가지가 있어요. 신을 믿는 종교가 유신론 종교라고 하는 거고, 이슬람교,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같은 셈족 종교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진리를 믿는 종교가 있죠. 그게 이제 동양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유교, 도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원래 전 인류는 신을 믿었어요. 그게 그러니까는 옛날에 왜 불확실성이 많고 그게 견적이 잘 안 나올 때 사람이 납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사람은 다 죽어요. 옛날에도 다 죽었었고 지금도 사람은 죽어. 하지만 옛날에는 돌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컸었고, 지금은 우리가 납득을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락 빼다가 재수 없어서 풀 이렇게, 저도 그런 경우를 사람을 봤는데 풀을 이렇게 만지면서 애들이 이렇게 풀 뽑고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비면 여기 파상풍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팅팅 붓는 경우도 봤고, 그 다음에 기계똑이라고 쇠똑해서 땜빵 이렇게 막 옛날에 연구 있었잖아요. 여로. 그리고 그거 이렇게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온 게 심형래의 연구. 그렇게 그리고 뭐 감기 걸렸다가 폐병 돼서 죽고, 우리 그게 예전에 그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뭐 이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결국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죽을 만한 일들이 예전에는 쉽게 이렇게 확장되면서 죽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류를 구한 최고의 약 중에 하나가 빨간 약. 진짜 그 소독만 한번 하면 나을 수 있는 것들이 예전에 다 이게 문제가 돼서 죽었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약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고, 그래서 불확실성 시대에는 더 많이 놔야 됐고, 왜냐면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힘 닿는 대로 놨고, 한 20년에서 30년 가까이 애를 낳아요. 아니,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막 한 10명씩 낳고 막 이랬었잖아요. 흥부만 위대한 게 아니었어요. 흥부 마누라야말로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은 그게 다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낳아도 거의 생존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인구가 줄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올라갈수록 더 심해요. 이 랜덤으로 사람이 죽는 게. 그래서 원시 사회에서는 사냥 나갔는데 이 멧돼지 잡으러 갔더니 이놈이 하필 나한테 박았네. 그래갖고 내가 이 멧돼지 그 엄니에 찔렸어. 송곳니에 찔렸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같으면 빨간 약 바르고 끝낼 수 있는 일인데 결국 그걸로 죽는다고. 근데 우리 팀이 갔단 말이야. 한 7, 8명이 갔는데 하필 그놈이 왜 나를 쑤셔가지고 아니 뭔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 규칙성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 규칙성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규칙성이 많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을 때 랜덤이거든요. 진짜 이거 복권 당첨되듯이. 그래서 누군가는 보호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윤리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멧돼지가 안 오느냐. 아니 그게 아니야.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기준들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해소하는 방식들이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규범도 만들고 인과법도 만드는데, 사실은 이런 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합리적인 안정성을 주기 위한 사기입니다.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릴 거고,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속아. 근데 사실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불교도 인과법을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단순한 사람들 이야기라. 그래서 왜 이런 랜덤이 발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안 죽고,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지금은 그 이유를 압니다. 인간이 왜 유행을 해도 안 걸리죠? 누구는 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 야, 저렇게 돌아다니는 놈인데도 안 걸린 애도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저렇게 몸살이고 꼼짝도 안 하는데 걸릴 건 다 걸리고. 아니 우리 있잖아. 유나는 더럽게 떨고, 저 혼자 3번 걸려. 백신도 더럽게 맞고, 백신 맞고 자빠져가지고 일주일 고통받고, 코로나 걸려서 또 맞고, 백신 맞고, 코로나 맞고. 야, 아니 주변에 있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유전자가 약간씩 변이가 되어 있죠. 동일 체계가 아니에요. 동일 체계가 돼버리면 하나의 병이 유행했을 때 전멸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전자가 일부러 그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무슨 제가 그런 쪽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아마 유전자 자체가 실수들이 있을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그게 변이를 만들어내죠. 근데 그게 다양성 변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어떤 게 유행했을 때 한 번에 훅 가든지,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비슷하게 생기든지, 진짜 완전 복제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살고 저런 식으로도 살고, 그리고 제가 진화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늘상 하는 게 뭐냐면, 이건 진화는 발전이 아니고 최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되느냐에 대한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걸 깔고 환경에 좀씩 바뀔 때 거기에 최적화된 놈은 살아남고, 그게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윈이 얘기하는. 그전에는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걸 했었고, 용불용설이 뭐냐면 많이 쓰면 그쪽이 발전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인간이 오른손을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사회적 구조 자체가 오른손을 계속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오른손잡이도 많고. 그러니까 타고날 때도 오른손잡이가 많다는 건 오른손이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거고, 왼손보다. 그리고 모든 기계나 이런 것들은 오른손잡이에 대체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른손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팔 힘이 오른손이 좋죠. 그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인지할 정도로. 태어날 때보다 오히려. 그게 용불용설이거든요. 많이 쓴 거는 발전하고 덜 쓴 거는 조금 떨어지고,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냥 걸어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은 헬스 같은 걸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쓰는 데만 계속 쓰니까 안 쓰는 데도 쓸 수 있도록, 아니 맞잖아. 요가나 헬스를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게 그 얘기잖아. 그렇게 해서 균형 잡힌 걸 해야지. 한 군데가 무너져 버리면 어차피 다른 데가 돌아가고 있어도 기계 전체가 스톱돼 버리니까. 그래서 용불용설이라는 게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내 자식에게 유전되느냐? 대장장이 아들이 팔뚝이 두껍게 태어날 확률이 더 크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발전시킨 거니까. 황영조 아들이라서 마라톤에 더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아버지가 똑똑하면 자식도 똑똑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한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자식이 똑똑한 경우가 거의 없더라. 율곡 아들, 그렇지. 율곡 아버지 이원수, 그렇지. 대를 이어서 똑똑한 집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원효랑 설총, 그 다음에 저 사계 김장생과 신독재 김집 뭐 이 정도밖에 없더라. 대를 이어서 똑똑한 경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랜덤이고, 그게 전해지지 않는 게 정당한 것 같아. 만약에 그게 다 전해져 버리면 그 집안은 계속 똑똑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배워. 언제 중고등학교 때 그 진화론 얘기할 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부모를 봐야 자식을 본다는 둥 뭐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 지금도. 그래서 무슨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가 나온다는 둥, 뭐 의사 집안에서, 물론 걔가 옆에서 보니까 그런 개연성이 좀 더 커진 것뿐이지 머리가 그쪽에 발전돼서 나온 건 아니라고. 그냥 진화론상에서만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때 황영조 선수가 나왔을 때도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해녀였기 때문에, 황영조 선수가 폐활량이 좋아서 더 잘 뛸 수 있었어요 라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때 한동안 그런 얘기. 그러면 이봉주 선수는 엄마가 졸린가? 그런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그러니까 생긴 게 닮고 이런 건 있는데 내가 노력한 게 내 후손에게 전달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빌 게이츠 아들이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아들이라서 더 똑똑하냐? 사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더 좋을 수는 있지.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게 있거든요.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자체나 돈이나 권력을 세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세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머리를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 같은 경우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건 머리가 돼야 되고, 어학은 환경으로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에 돈이 많아. 그러면 계속 애를 보내. 주기적으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을 간 애하고 안 간 애의 차이라는 건 분명히 좀, 그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환경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부의 세습과 관련해서 언제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나는 부모님에게 특별히 유업을 받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집안 형편이 좋은 사람은 그 환경에 의한 세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다니까. 평등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부의 세습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이게 기저에 작동하는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는 혜택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을 혜택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전자적 입장만 얘기하면 내가 익힌 기술은 내 자식에게 세습되지 않아. 그래서 용불용설과 관련돼서 오류를 범했던 게 그거지. 예전에 후진의 요흥이 구마라즙을 속퇴시켜서 구마라즙에게 부인도 하고 뭐 첩까지 해가지고 저 똑똑한 사람의 씨를 받아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애를 낳는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꼭 뭐 아버지가 똑똑하다고 자식이 똑똑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야.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 집안이 계속 그렇게 내려가면, 야, 거기는 뭐 엄청나게 발전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간이 종자 자체에 차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IQ 150으로 그 집안은 150부터 시작이래요. 이런 게 있고, 누구는 100부터 시작이고, 야, 그럼 어떻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고 태생적인 영향이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태생적인 거하고 환경적인 거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아세요?
어? 그렇게 이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면 교육을 잘 받으신 거예요. 그건 속임수입니다. 태생적인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건 외모나 성격이나 다 태생이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프로테이즈는 태생적인 거에 비하면 보통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7대 3 정도 얘기합니다. 태생적인 게 유전자가 좋은 게 7이고 그 다음에 3 정도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경적으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아니 머리 좋게 태어난 놈을 노력한다고 못 이겨요. 노력해서 이긴다는 거는 속임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속임수를 쓰는 거냐면 머리 좋은 놈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쓰는 속임수예요. 그러면 성격 좋은 건 어떻습니까? 성격도 DNA에 있다니까. 성격이 원래 좋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 대인관계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 대인관계 진짜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왜 자꾸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는 강조합니까? 그래야 차등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동의하기 때문에 사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미있는 문제기는 해. 재미있는 문제기는 해. 근데 우리 같이 그러면 태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은 맞는데 태어난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그냥 외모로만 얘기할게. 가뜩이나 안 생기게 태어나고 키 작게 태어나고 했는데 어쩔 거야. 뭔가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력하면 돼. 야 노력한다고 키 크는 거 아니다. 좋은 거 먹으면 키 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키 크게 나온 애들이 있어. 똑같이 먹여도 쭉쭉 올라가는 애가 있어. 똑같이 먹였는데 이렇게는 안 올라가고 이렇게만 올라가는 애가 있어. 환장하지. 위로 올라가랬더니 옆으로 영토를 넓혀가니까. 그래갖고 의자에 앉으면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어떡할 거야. 이게 방법이 없어. 그 노력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을 통해서 약간은 개선할 수 있겠지만 그 편차가 적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 유전자에서 자기를 복제하는 그 텔로미어를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 있으면 진짜 오래 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는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돈 있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야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평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뭐 바뀔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이따 극복된다, 몇십 년 안에 극복된다, 어쩐다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안 늙는다더라. 뭐 신경 쓸 필요 없어. 왜? 이미 다 늙었어. 그래서 지금 그런 기술이 개발돼도 이 상태로 가는 거야. 이게 되돌아가기는 어렵거든. 한번 파괴된 뇌세포를 다시 살린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기술 없는 게 나아. 같이 죽자. 같이 죽자.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 이거 불교에서도 나중에 그런 얘기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먼 일. 태양도 식는다니까. 그거 생각하고 살 수는 없어. 야 태양 식으면 어떡하지? 야 너 아니어도. 아니 누가 그런 얘기 하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태양 식기 전에 인류는 사라질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발전해서 뭐 다른 데로 이주하나? 아니에요. 종 자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자기 복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종 자체가 단종돼요. 아직 거기까지는 다 못 밝혀냈지만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자연 소멸이 발생한다니까. 네, 자연 소멸이 발생한다니까. 그래서 인류가 태양 식을 때까지 가지는 못할 겁니다. 몰라 뭐 다른 뭐 은하철도 999 같이 로봇으로 대체해가지고 뭐 어떻게 끼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손님이 없어도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철도가 있었지. 그게 은하철도고. 손님도 하나도 없고 적자 노선인데. 그게 손님이 없는 이유가 아세요? 뭔지? 은하철도구가 손님이 없는 이유가 그리는 사람이 그리기 귀찮아서일 거예요. 손님을 그리면 이게 일이 굉장히 많아져. 그래서 CG가 많이 들어간 영화들이 약간 배경이 어둡다더라 라고 하는 것도 그거지. 왜냐하면 너무 밝게 하면 이거를 세세하게 다 그려야 되고 조금 어둡게 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그려도 되지. 네. 그래서 아무튼 예전으로 올라갈수록 이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는 납득을 못하는 부분에 죽음이 많았고, 그것들을 어떤 강자가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신입니다. 그래서 신을 요청했다라고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저 유신론 쪽을 믿는 사람들은 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어쩐다 그러는데, 창조했는지는 완전한 신이 왜 이렇게 그지같이 창조했을까? 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 그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 지가 완전한데, 아니, 이거를 완전하게 세팅을 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러울 필요가 없어. 근데 그지같이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네를 시험한다. 왜? 왜 시험해야 돼? 아니, 처음부터 세팅이 완전했으면 그냥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초기 불량이잖아. 그 기독교도 보면 아담 만들어 놓자마자 그놈이 뻘짓거리를 하잖아. 그거 생산자 과실이에요. 그거 AS가 아니고 그거는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AS 받는 바람에 지금 문제들이 터진 거야. 그래서 저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처음부터 불량품을 갖고 와가지고 말이야. 가전제품 그런 거 있잖아. 저도 그런 거 얼마 전에도 그거 겪었는데, 사자마자 불량은 이거 얘기하면 고쳐준다 하거든요. 야, 그러면 계속 고장난다. 희한하게. 아니, 몰라. 나만 그런가? 처음부터 애가 좀 얼빙하게 나온 놈이 있어. 물건이. 아니, 사다 보면. 그래서 사용자 과실이 아니고, 이거 뭐 하자마자 이런데? 라고 하면 그걸 뭘 막 이렇게 또 복잡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대부분 바꿔달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아담은 바꿨어야 돼. 그랬으면 원죄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그건 나쁜 놈이에요. 악덕 기업주지. 쥐가 제품에 하자를 놓고, 그러니까는 삼성이 갤럭시를 판 게 아니고 옴니아를 팔았지. 거지 같은 물건을 판 거예요, 그때. 그래 놓고, AS 잘 된다고. 제가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삼성이 AS가 최고래잖아. 진짜 잘 만들면 AS가 필요 없다. AS가 최고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물건이 거지 같다는 뜻이에요. 물건이 완료된 물건을 팔면 AS가 필요 없다.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태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임신될 때 그게 1억에서 3억 개의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거거든요. 랜덤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 그것도 배울 때 되게 웃기지. 하나의 정자가 용맹한 놈이 그 난자를 대가리를 뚫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놈이 지쳐서 뒤진다잖아, 결국은. 그럼 그 옆에 얍삽한 놈이 딱 하고 난가? 이러면서 딱 들어가서 수정된다는 거잖아. 그거 못 배웠어? 다 배웠잖아, 그죠? 그거를 듣고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래서 인간들이 안 되는구나. 우리는 다 그 얍삽한 놈 등치고 뒤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걔가 기른 걔가 다 닦아놓으면 그 옆에 딱 있다가 보고 있다가 이러면서 들어간다는 거야.